저기 생각난 게 한 가지 더 있어가지고요. 좀 전에 말씀했던 그 어르신, 첫 해에 1차 합격할 때 제가 알기로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남았습니다. 이제 1차만 했을 때 평균 60점이면 여유가 한 개인가 문제가 두 개인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래도 좀 나름대로 대단하신 게요. 문제를 이제 좀 눈도 안 좋으시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하시다 보니까 30번까지밖에 못 풉니다. 그때까지 문제를 다 못 푸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10개가 남아있죠. 나머지 그냥 한 번으로 찍습니다. 그럼 확률살 2개가 맞죠. 2개가. 그래도 24개가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30문제에서 21개 이상, 22개까지 맞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70점 실력까지는 되시는 거죠. 되시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첫 해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차는 떨어지셨고, 근데, 세 번째 하실 때, 그때는 35번에서 36번까지 푸신 겁니다. 다른 과목도 전부 다. 민법도. 그러니까 점수 자체가 이제 거의 한 70점까지, 65.5점에서 70점. 그렇게, 근데 제가 왜 그 말씀 갑자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그거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객관식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험에서는 특히 정확하게 아는가를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본 거. 여러분 이제 문제가 틀린 거 골라라, 옳은 거 골라라. 어떤 거 더 어렵습니까? 이게 무조건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틀린 거는 문장 5개에서 하나만 문제가 있죠. 한 개만. 그 한 개만 찾아내면 되는데 여기 옳은 것은 하나만 옳은 지문이고 4개의 지문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게 무조건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아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문제를 다 어떻게 냅니까? 박스형 문제가 한 13문제에서 14문제가 나와요. 14문제가. 저도 이걸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 범위가 민법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를 무조건 확장해가지고 우리 범위하고 관계없는 것까지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틀린 것은 결국에는 하나의 지문에가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풀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 3개, 4개 해두고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2개, 3개씩을 정확하게 아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 정확하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이제 22페이지. 작은 동그라미 2번.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조문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게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적어져 있죠. 의의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증명책임,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을 하여야 한다. 아까 상황 여러분 말씀드렸죠. 부인하는 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 밑에 예외 나와 있죠. 핵심 판례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다음 왼쪽 중대한 과실을 긍정한 판례 1번 공장 경영자 사건 공장 부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건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2번 개인적 토지거래 사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면서 매수인이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정판례는 일단은 넘어가고요.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취소, 배제, 착오 취소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지라도 취소가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다. 아까 입손의 배상하오에서 배상.
착오 취소, 배제, 약정.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뤄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이 약정은 유효하죠. 따라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없다. 2번 109조는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착오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그 다음 배상에서 상대방의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가령 매도인이 어떤 물건을 잘못해가지고 960 대신에 690만 원으로 매도 청약한 경우 타이핑을 잘못했다. 매수인이 96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때에는 이게 바로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 960에 동의를 하였죠. 착오자의 취소는 신의칙 위반이다.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하자에서 자연적 해석 X토지, Y토지 사건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 X토지였죠. 그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하였다. Y토지로 표시가 되었다. 착오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입손해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문제. 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뤄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이 말 속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포함되어 있죠. 중대한 과실이면 취소가 안 되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밑에 해제 후에 착오 취소. 매도인이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를 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자에서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착오를 이뤄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된다 하면 틀렸고 배제되지 않는다. 즉 경합이다 배제다 경합이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신원보증 연대보증.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을 하였다.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사기를 이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뭐만 가능하다? 착오 취소만 가능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넘어가셔가지고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 110조는 상대방이 사기친 겁니다. 또는 당사자 사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랑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양은 제3자가 사기친 겁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니까 어떨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우리 세 가지 있었죠. 알았다,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예, 그러면은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법에 적어져 있는 겁니다. 한하여를 통해서. 하나를 통해서. 오늘 물론 이거는 추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항.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이 말은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쪽에 나오는 판례인데 자,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입니다. 분양자, 분양받는 사람, 수분양자. 판례 또 우리 시험에는 분양계약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자, 이제 아파트 분양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봤느냐? 모델하우스를 갔다라는 겁니다.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여기 을의 아내는요, 또 뭘 중요시하는 사람이냐면 뷰를 뷰. 되셨나요? 그래가지고 거기 아파트 조감도를 보니까 뒤쪽 배경 그 부분이 물론 그림이긴 하지만 상당히 거기 마음에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랬고 대금 다 지급을 했고 입주를 했죠. 자, 입주를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그때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보다 뷰가 더 끝내줍니다. 어떻게 더 끝내주느냐? 거기 아파트 뒤쪽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선 겁니다. 매립장. 자, 그래서 여기 분양 대금, 어차피 분양은 매매니까 1억이었습니다. 1억.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섰음에도요, 분양가가 1억이었고, 얘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얼마로 올랐냐? 1억 5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제 논의가 되는 게 이 사람이 사기친 거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죠. 그러면 단순한 침묵은 기망,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떨 때 사기가 될 수 있습니까? 알려줄 의무가 있을 때. 설명 의무나 고지 의무가 있을 때. 고지 의무가 있냐 없냐 이걸 알려줘야 되겠는가 요거를 따져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 고지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에는 안 적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하는 겁니다. 이거 고지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그냥 판례가 판단하는 겁니다. 법에는 안 적어져 있습니다. 있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의칙상. 거기 결론, 판례가 내려버린 결론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 또는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있다라고 판례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기망을 한 겁니까? 네, 그래서 기망행위가 인정이 되죠. 그러면 을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 취소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재산상으로는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이익이죠. 그래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서민은 이게 지금 1억 만약 여러분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모효가 되고 자기가 줬던 분양대금 1억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1억 5천. 그러면 저는 취소 못합니다. 5천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럴 때에는 판례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냐?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매립장 이거 안 보였죠 조감도에. 그러니까 얘가 없었다면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기 취소에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취소가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 나는 도저히 쓰레기 매립장을 뒤로 하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취소하는 겁니다. 취소하고 분양대금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 나는 이거 5천 버릴 수가 없다.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 안 하고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망. 다시 호의로 타인을 기망해가지고 뭐에 빠뜨리는? 착오에 빠뜨리는 위법 행위. 이걸 뭐라고 그러냐?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그래서 사기 닭에서 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호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공포심.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고, 그러한 위법행위,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강박. 그래가지고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거를 강박이야 의사표시.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사기가 있었느냐, 강박이 있었느냐, 행위 수단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이거는 의사의 흠결입니까? 의사의 하자입니까?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일치. 불일치는 비통착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 행위 수단만 다를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법 조문을 하나만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여기 고의, 이법과 관련해서 보면 되겠고요. 그럼 아까 여기 착오에서 여기가 고유한 의미의 착오, 그 다음에 여기가 동기의 착오,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경우, 타인의 실수, 그 다음에 여기 타인의 고의, 이 부분은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왜? 고의로 기망을 했을 때, 여기가 사기고,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기다, 아니다라는 거. 네, 그 내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가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사기는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 행위를 말을 한다. 그럴 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는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그리고 그 판례에서 말한 건 아니지만 쓰레기 매립장 사건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다시 한번 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이다. 그래서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전 기출이긴 하지만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였다. 사기다, 아니다. 사기 취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밑에 3번 기망행위와 위법성. 기망행위는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을 한다라는 것. 아주 예전에 이 문장 자체가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단순한 침묵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지만 침묵된 사정에 관하여 행위자에게 설명 의무 또는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된다. 밑에 침묵도 판례 보면 묵비. 첫 번째, 고지 의무 있는 거. 1번이 공동묘지, 2번이 쓰레기 매립장.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번, 아파트 분양자는 분양계약자에게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고지할 신의식상의 의무를 부담을 한다라는 것. 밑에 단골입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기망행위다, 아니다라는 것. 기망행위가 아니다는 말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과 관련해서 여러분 그 광고나 선전에는 어느 정도 허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용인하면 그건 상술인 거고, 용인할 수 없으면 그거는 사기인 거고. 자, 그래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 문장 속에 다 적어져 있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러나 밑에 1번 선전 광고에 이 단어죠.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이 단어죠.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를 하였다. 기망행위다, 아니다라는 거.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더 높게 허위로 고지하였다.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가에 대한 침묵, 허위 고지 이런 건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방가라 2번. 강박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 행위를 말을 한다. 따라서 강박이 하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한 의사표시이다. 3번에 강박행위와 위법성. 다시 한번 반복. 강박행위는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출이죠. 어떤 해악의 고지는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위법성 해가지고 1번, 2번, 3번이 나와 있죠. 이게 전부 다 판례입니다. 판례. 근데 보시는 것처럼 2번이 출제가 안 됐고 1번하고 3번은 출제가 됐죠. 그런데 이 판례를 읽을 때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1번, 2번, 3번을 연결할 때 끝에가 다 오화입니다. 오화 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목적, 내용, 그다음 뭐 수단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게 오화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강박을 하는데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위법합니까? 강박행위가 위법한 경우는 요렇거나 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목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박을 하는 목적에가 부정한 이익을 내용으로 한다랄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랄지 안 좋은 단어가 여기가 목적이 붙어 있죠.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판단하니까 결국에 위법하다 안 하다?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또 뒤집어서요. 목적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당합니다. 그런데 수단이 부적당하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위법하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어느 하나에가 이게 다 오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느 하나에가 안 좋은 단어가 붙어가 있으면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다. 딱 이 하나에만 걸려들면 어떻습니까? 위법하다라는 판단이 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위법성 1번에 보시면 해악의 고지에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도 출제됐고 가로 고소고발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2번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3번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가로에 보시면 고소고발의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하다. 그러면 위법하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잠깐 거기 OX 잠깐 한번 펼쳐보십시오. 왜 지금 제가 OX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자 거기 11페이지에 150번 한번 봐보십시오. (150번) 강박행위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뭡니까? 있습니까? 뭡니까? 있습니까? 위법성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죠, 여기. 수단이 지금 부적당하다고 적어져 있죠. 그러니까 위법성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한번 직접 한번 보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처럼 우리 시험에서는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봐 두시라. 그래서 이거는 잠깐 이것만 체크했으면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25페이지 제일 밑에 강박이한 증여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다시 한번 원칙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인데 절대적 폭력. 그래서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근데 마지막 여기가 무효이다 안 적어져 있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으면 옵니까 있습니까? X가 되겠죠. 취소할 수 있다 하고 무효는 완전 다른 거니까. 다음 사일세반이 아니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이건 의사표시로 가서 효력을 따지는 거죠. 따라서 반사일세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 남단공의 강대사에서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강박에 의해 증여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 효과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방가로 4번에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 그래서 사기 강박은 논점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여기 제3자 사기 강박은 매년 한 문제씩 나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 표의 왼쪽 제목에서 두 번째 사람 누구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상대방은 누구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대리. 이게 대리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러한 지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한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줬습니다. B가 C하고 상대방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리인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대리인이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되셨나요? 여기는 사기 친 거, 여기는 사기 당한 거. 그러면 대리행위의 하자는 이를 말하느냐 아니면 둘 다를 말하느냐. 요거 이미 한번 했었죠. 어떤 경우입니까? 사기 당한 거. 요거 2번.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 친 거. 요거는 대리인이 하자 문제다? 아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10조의 문제입니다. 즉 대리인이 사기친 것이 제3자 사기냐 아니냐. 제가 여기를 A, B, C로 적은 이유는 뭐냐면 이쪽 사람들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전형적인 시험 문제가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을이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여기 A라는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당사자 이외의 자, 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제3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당해서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표의자가 됩니다. 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한 을이 누구가 되냐면 상대방. 대리에서 본인 상대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당해서 의사표시 한 사람이 표의자. 멀쩡했던 사람이 상대방.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런데 요 A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 A라는 사람이 을의 대리인이다. 되셨나요? 대리인이 사기를 친 거. 경우에는 요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리인이 사기친 게 지금 민법에서 말하는 제3자 사기냐 아니냐 요걸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판례는 뭐냐면 똑같은 놈이다. 대리인하고 요 A하고 을은 똑같은 놈이다. 그래서 판례에 보면 뭐라냐면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시할 수 있단 말이야. 똑같은 놈. 대리는 똑같은 놈이다. 그러므로 제3자 사기다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110조가 조문이 1항, 2항, 그 다음에 3항. 3항은 이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고요. 여기가 상대방 사기입니다. 그 다음 110조 2항 문장 길게 나와 있는 게 제3자 사기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십시오. 갑이 A한테 사기 당했는데 이 A는 을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면 여기 110조 1항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110조 2항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대리인은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상대방 사기. 똑같은 놈이다. 대리는 똑같은 놈이다. 대리는 똑같은 놈이다. 그러니까 여기 대리인이 친 경우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먼저 말씀드렸고 수험상 이게 더 중요하니까 다시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전제를 하겠습니다. 제3자 A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요거 지금 대리인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더 중요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제3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갑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취소할 수 있나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 을이 사기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을이 돼보고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와가지고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겨우 이거 어렵게 이거 매수했는데 어렵게 매수했는데 황당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취소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갑이 하는 소리가 나 사기당했어. 근데 우리가 사기친 건 아니죠. 누구한테? 그냥 있어. 황당합니까? 안 합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을이 사기친 건 아니기 때문에 갑이 무조건 여기 110조 1항 여기는 그냥 조문이 깔끔합니다.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건 상대방이 사기쳤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따져봐야 되겠죠. 이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실에 대해서 뭐면 선이 모가실이면 을을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갑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는 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갑을 보호해 주는 게 더 맞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갑의 취소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아까 우리가 조문에서 읽었을 때는 뭐라고 됐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씀은 자동으로 선이 뭐가 싫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요. 다시. 을의 대리인 A에 의해서 갑이 사기당해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러면 갑은 을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뭡니까 있습니까?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B가 C를 사기를 쳐가지고 대리행위를 하였다. C는 A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3자 사기라면 따져봐야 됩니다. 알았냐 몰랐냐를. 그런데 제3자기가 아니고 상대방 사기라면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죠. 그러니까 결국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 알았냐 몰랐냐?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죠. 왜 안 따지느냐? 똑같은 놈이니까. 다시 말하면 제3자 사기가 아니니까.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앞에 페이지 가셔가지고 24페이지에 다시 한번 조문을 1항하고 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1항, 이건 상대방입니다.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상대방 사기. 그 상대방하고 똑같은 놈이 누구다? 상대방은 대리. 그러니까 대리인은 1항으로 간다, 2항으로 간다. 대리인이 사기친 거는 1항으로 간다. 1항으로 간다는 말은 알았냐 몰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따져봐야죠.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뒤집으면 선이 뭐가 싫으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6페이지 가셔가지고 그 표로 가셔가지고 그 표에가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위에는 상대방의 피용자죠. 피용자가 누굽니까? 직원. 고용된 사람. 피고용인. 근데 먼저 말씀드릴 거, 피용자는 미출입니다. 미출.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뭐라고 그러느냐? 상대방과 똑같은 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일단 그건 참고만 하시고, 밑에 상대방의 대리인,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똑같은 놈이므로 제3자 사기 강박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바로 오른쪽 110조 1항으로 간다 2항으로 간다? 1항으로. 그 말은 알았냐 몰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러므로 마지막 상대방이 선이 모가실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관련 제도 불법행위 2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사건.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거나 나는 도저히 쓰레기 매립장을 뒤로하고는 살 수 없다 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위에 같은 취지의 판례 1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여기는 제3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전형적인 틀린 지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방금 밑에 보면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같은 취지입니다. 같은 취지. 취소하여야 한다 하면은 둘 다 틀린 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면은 전형적인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소송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법 총칙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산법의 총칙, 재산법. 그래서 이 신, 공, 소. 신이 뭡니까? 신분행위. 공이 뭡니까? 공법행위. 소가 뭡니까? 소송행위. 그런데 크게 보면 소송행위도 공법행위의 일종입니다. 여기에는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신공소, 신은 신분행위, 공은 공법행위, 소는 소송행위. 여기에는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또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일반론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판례가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단 공에서 나왔죠. 공무원 왕탈 금지. 비진입 표시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비진입 표시가 있고 판례 있는 데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소송행위는 사기 강박이 있고 특히 이제 강박. 자, 그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무슨 말씀 하시겠나요? 적용이 된다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사기나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되니까 강박을 이유로 소송행위가 강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OX에서 몇 개만 뽑아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8페이지. 잠시만요. 제가 앞에 잠깐 체크 좀 해보고. 네, 8페이지. 거기 33회 4번 지문. 민법 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얼핏이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확인되시나요? 아니, 이 내용이 떠오르시냐고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가장매매, 의리병한테 양도를 하였다. 애가 선의. 애들은 당사자니까 모르겠지만 애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애한테 가가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누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4번 가장 양수인의 상속인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채권을 가장 양도해서 변제 전의 채무자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통정얼핏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05번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제3자입니까? 네.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었죠.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제3자에 해당하죠. 다음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채무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받았다. 역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죠. 따라서 통정얼핏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에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하면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밑에 33회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얼핏을 하였다.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네, 그러므로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번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가장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상관제인,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 단어 이행한 보증인, 통정얼핏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모두 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죠. 그러므로 통정얼핏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 밑에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 이것의 선의의 양수인, 민법 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은 제3자 다 아니다. 이게 줄여서 가장 채권의 양수인입니다.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 이게 줄이면 이게 가장 채권입니다. 그거를 양수했습니다.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죠? 제3자고 선이니까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보호되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거. 7번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일부만 선이라면 악의로 다루어진다. 네, 전부 악일 때 악이고 한 사람만 선이어도 선의로 다루어진다. 108번은 그냥 일반론이니까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에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109번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과실로 그 사실을 모른다.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고 그랬죠? 네.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된다. 110번 통정의 표시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X 제3자의 선의는 뭐한다? 추정된다. 그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 주었다. 그 후에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병이 선이라는 게 문제에 적어져 있고요.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11번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뭡니까? X입니까? X 취소 사유가 아니죠. 이거는 무효죠. 12번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당사자에서는 언제나 무효죠. 그러니까 이때는 더 정확하게는 부당이득 금의 반환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13번 갑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병이 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병을 상대로 이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4번은 병이 선이라면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115번 갑이 가장매매의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병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11번, 16번 만약 을이 병한테 양도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 주었다. 확인되셨나요? 등기명의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겠던 거? 아니, 이 문장을 지금 읽으라는 게 아니라 등기명의 회복할 수 있나요? 없나요? 회복할 수 있죠? 회복할 수 있다. 그럴 때 말소를 하면은 좀 귀찮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뭘 한다? 긴 것 한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17번 만약 을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이 병의 저당권은 보호가 되죠. 그게 실행이 되면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런 때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18번 당사자가 통정해가지고 증여를 매매로 가정하였다.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X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사례 아까 읽었던 똑같은 겁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마쳤다. 을은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은닉행위 증여가 있으니까 취득했다. 그 후에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기를 마쳤다. 병도 소유권 취득했다? 네, 취득했다. 그래서 19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가장행위니까 무효. 20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은 유효.
21번. 을명의 소유권 이전 있기는 유효하므로 갑은 병에게 엑스토디의 소유권 이전 있기 마술을 청구할 수 없다. 22번.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병이 또 모르는데 과실이 있냐 없냐 따질 필요도 있다 없다? 없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125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 이뤄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요 지문이 네 줄로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그냥 판례 자체를 읽어서 확인하자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잠시만요. 137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착오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뭡니까 있습니까? X.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여기 부인하는 자는 여기 표의자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아까 부인하는 자는 뭘 증명해야 된다?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측에 가셔가지고 43번.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를 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네, 해지 후에 착오 취소 가능하죠. 44번.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착오를 이유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된다. 네, 경합하죠. 그러니까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 요건이 갖춰지면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밑에 151번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가 있다.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했다. 위법하죠? 네, 그래서 O가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53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뭡니까 있습니까? X.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선이 무과실이라는 소리죠? 이 사람 보호해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취소할 수가 없죠. 154번.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본인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뭡니까 있습니까? 알았냐 몰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알았어도 취소할 수 있고 그냥 취소, 그냥 취소. 그 다음 56번.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네, X라고 그랬죠? 취소하지 않고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8번.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뭡니까 있습니까? 아까 읽으면서 마무리 잘하라고 그랬죠.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에는 민법 110조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될 텐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하면 X.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 그 필수서 2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